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통역사를 부르는 호칭, 올바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번 미스터 주, 2번 통역분, 3번 거기 통역하시는 분, 4번 호진씨.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모두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통역에 펑크가 났는데 클로버를 찾고 있을 땐가?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드라마 이사랑 통역되나요? 리뷰하러 왔습니다. 저는 일본어 통역사 우원입니다. 지난번에 영어 통역사분들 모셨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반응이 좋으면 또 게스트로 초대해서 함께 리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 혼자서 이 드라마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과몰입을 못 참고 어젯밤에 6화까지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6화까지 본 내용 중에 포인트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들을 짚어서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시간이 되면은 7화까지 연장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퇴근하고 밥을 안 먹은 상태여가지고 오늘 영상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주절주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경고 하나 드릴게요. 이 드라마 대형사고 맛집입니다. 특히나 통역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오혁신이 등장했는데 역시 사랑은 통역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그럼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고고! 소주 냉장고에 있어. 난 저 책을 다 읽은 것도 신기하고 더 읽겠다고 사러 가는 건 더 신기해. 네, 실제로 정말 통역사들이 책을 많이 읽기는 합니다. 배경 지식을 넓히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읽어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배경 지식이라는 게 깊고 좁은 배경 지식이라기보다는 넓고 얕은 배경 지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고 만약에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넓고 얕은 지식들을 어떤 식으로 더 공부를 하면은 좋을지 그 속 안에서 또 인사이트를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통역사들은 다양한 책들을 진짜 많이 봐요. 내가 좀 눈이 나빠서 좀 빌려 썼어요. 귀여워. 도수가 딱 맞아서. 여기서 기다려요. 갖다 줄게요. 뭐야, 귀여워가지고 웃는 거 봐. 결말에 습하면 어떡해요. 매너 없게. 아니 근데 정말 T 성향이신 분들은요, 자기가 안 좋아하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절주절 다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다는 거는 뭐겠어요. 호진이가 무희를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Considered bad luck. Something bad might happen. 일본에도 약간 비슷한 그런 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금기 행동이 있는데 하나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차가 도로에 지나가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가려야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지손가락이 일본어로는 부모님을 뜻하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서 나쁜 귀신이 데려가는 거를 막겠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이 엄지손톱에 혼이 깃든다라고 했었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려서 부모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다친 사람은 없고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오늘 촬영은 부족하더라도 나나미 씨 통역으로 진행할게요. 촬영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겠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나미가 갑자기 투입이 된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호진이가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동승자 자격으로 탑승을 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보험 처리나 사고 수습만 좀 빠르게 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조금 바람직한 모습이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뭐 당사자다 보니까 본인이 운전을 했잖아요. 이게 사고 현장을 쉽게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 좀 힘들었을 거고. 그런데 촬영 바로 직전에 신 PD가 나나미한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의사소통만 되게 해달라고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인 분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통역을 대신 해달라라는 의뢰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외국어를 잘하는 거랑 통역을 잘하는 거는 사실 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뭐 단순히 뜻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얻은 스킬들이 활용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상황이라면, 제가 주호진이었다면 사고 현장에서 엄청나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거예요. 통역사가 통역을 하기 위해 고용이 된 건데 지금 현장에 투입이 못 된 상태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현장에 빨리 복귀하려고 애썼을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의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장면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 사고 현장에서 호진이가 클로버 찾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약간 몰입감이 살짝 깨졌던 게, 아니 지금 통역에 펑크가 났는데 클로버를 찾고 있을 땐가? 그거 보면서 와, 쟤는 통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거보다 일단 무의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떡하냐. 이러다 뛰겠는데. 지금 이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아요. 지금 저 대사의 뜻은 무희가 계속 앞으로도 생각이 날 거다. 자기도 모르게 독백으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단순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을 통역하고 있는 느낌이다. 언어의 그 섬세한 온도차를 조절하는 통역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보면서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저는 싶었거든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무희가 듣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꼭 들었어야 됐는데. 근데 일부러 안 피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속도로 무희가 다가왔으면 사실 싫었으면 피했겠죠. 근데 피하지 않고 둘이 뽀뽀를 했다는 거는 확실히 호진이도 무희한테 관심이 아주 많다. 말도 안 통하면서 무슨 작전이야. 이제 캐나다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들이랑 배우들이랑 회식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호진이도 다 같이 회식 자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저희 통역사가 이런 회식 자리에 불려가면은 무조건 밥통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밥통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자리의 통역이라고 하는 이제 통역사들 사이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 밥통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식사 자리에 통역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저런 게임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통역만 하다가 집에 오거든요. 이 장면 보면서 호진이가 엄청 부러웠어요.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저희가 가서 밥통을 하고 있으면 통역사님 왜 식사를 못 하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럴 때 속으로 생각이 들죠. 먹을 새가 있어야 먹지. 당신한텐 별로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뭔가 호진이는 보면은 남의 말은 굉장히 찰떡같이 잘 통역을 해주는데 본인의 감정은 솔직하게 잘 전달을 못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역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잘 전달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표현력도 좋고 어휘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전달을 하는 거에 굉장히 능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은 저희 통역사들의 이런 언어적인 센스를 악용해서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알아서 그냥 통역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여러분, 통역사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통역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서투른 표현이라도 괜찮아요.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통역사들은 예쁜 말로 잘 다듬어 줄 겁니다. 성훈 씨를 우습게 만들었다면 미안해요. 그만할게요. 정말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슬프다 하면서 봤던 장면인데
통역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무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화하는 도중에 눈치를 못 챘다는 것도 보면은 들리는 대로만 들었구나 싶은 거예요. 호진이도 엄청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상처 입은 게 좀 컸기 때문에 그냥 곧이곧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무희의 방어 기제를 제대로 통역을 하지 못한 호진이랑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무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7화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안 한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아니, 무희가 신도 아니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정리가 쉬운 것도 아니고. Ma siamo bloccati qui a teatro senza un interprete e non possiamo 아, nemmeno salutare lo 호진이한테 staff. 통역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Possibile che quando sei ambasciatore non riesci ancora a capire la geografia? 이 장면에서 제대로 뒷부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호진이가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행사 통역을 할 때 인사말, 그리고 개회사, 폐회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는 연사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실 거를 다 준비를 해오세요. 그 글을 미리 받아서 읽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표현은 없는지, 현지화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통역사가 무대에서 연사 옆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는 통역사가 어느 위치에서 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미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정해진 시간 안에 통역까지 딱 맞춰서 끝내야 되는 그런 시간 배분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사전에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통역을 요청받았다라고 해서 몇 시간짜리 통역을 그냥 가서 생으로 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사장에서는 통역사가 보통 무대 아래쪽에 안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무희가 극중 전개상 호진이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서서 통역을 하게 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마침 또 호진이가 옷도 굉장히 멀끔하게 잘 입고 왔어요. 정장으로. 무대에 서기 좋았네요. 근데 정말 시나리오를 안 주시는 연사님도 계시고 시나리오를 미리 주시긴 했는데 자기 이거 말고 그냥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해보겠다 하면서 애드립으로 즉석에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통역사들은 뒤에 통역 부스에 앉아서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잖아. 인사할 때 통역분도 옆에 계시는 거죠? 아, 예, 그럼요. 무희가 예뻐서 봐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 장면에서 무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통역분도 계시죠? 통역 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통역사를 부르는 호칭, 올바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번 미스터 주, 2번 통역분, 3번 거기 통역하시는 분, 4번 호진씨.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모두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호칭은 저희 직업인 통역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특히 통역은 말 그대로 언어를 바꿔서 전달한다 라는 뜻을 가진 명사거든요. 근데 이것을 직업명처럼 부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드라마에서만 발생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저는 20대 때 누구누구씨 이렇게 불리는 게 정말 많았었고, 잘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통역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약간 좀 현타가 오긴 하죠, 그럴 때. 그리고 변호사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 김씨다 그러면은 김변, 박씨다 그러면은 박변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비슷하게 통역사도 김통, 박통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줄여서 말하는 표현이라서 그냥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를 가지고 변호 이렇게 부르거나 변호씨 이렇게 부르거나
변호, 부은 이러진 않잖아요. 정말 표현적으로 너무너무 잘못된 말이고요. 올바르게 꼭 통역사라는 호칭을 여러분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절에 대한 미안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못 알아듣겠다니 답답은 하겠네. 진짜 호진이는 사랑이 서툰 게 너무 티가 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자 언어를 잘 못 알아듣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 말을 찰떡같이 통역하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 앞에 서면은 좀 뚝딱이가 된다라는 게 사랑의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헤어 메이크업 중인데? 바꿔드려요? 아니야. 별일 없다면 됐어. 근데 이런 거 보면 무희의 마음을 호진이가 알다가도 모를만 한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바람을 맞춰놓고 해명도 없이 그냥 화보 촬영을 한다고? 어린 시절로 돌아갔네요, 갑자기. 차민 씨, 아니. 시작할까요? 네. 아니 이거 무희가 무희가 도라미의 환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리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장면에 뭐가 나왔냐면은 어릴 때 무희가 살던 집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엄마의 복장이 도라미가 입고 있는 옷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도라미라고 하는 인격이 엄마의 인격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어릴 때 엄마가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무희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희한테는 이 엄마라는 존재가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런 걸 텐데 그걸 본인의 또 다른 인격 중 하나로 간직하고 있다? 응?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군데요? 오늘의 컨셉 도라미야. 갑자기 그 드라마가 확 떠올랐어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성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였거든요. 그거 갑자기 떠오르네요. 도라미 인격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무희의 인격은 어디 간 걸까요? 오늘도 리뷰 재밌게 잘 봐주셨나요? 간만에 재밌는 드라마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화도 정말 보고 싶은데 내일 아침 6시에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만 씻고 내일을 위해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또 올게요. 안녕.